수도권에 이어 광주와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하루 새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대전은 교내 첫 감염 사례까지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에서 연이틀 확진자가 급증하며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계속 전파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2차 대유행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2차 대유행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존의 유행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 시점에서 적절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이른바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결국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제 모임이나 시설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방역 단계 격상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고요. 이제 광주는 2단계로 격상을 했지만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전국적인 어떤 확산 조짐이 보이는 만큼 전 개인적으로는 2단계로 격상을 하고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 범위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전국적인 격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대전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국내 첫 학생 간 전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150여 명은 전수조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학생 간 전파가 발생한 거는 맞고 지금 학생 간 전파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대규모 학교 내 전파라면 지금 대전에서 일어난 게 그러니까 추가적인 확진자가 속출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 며칠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이 상황이 안심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물량 확보도 쉽지 않고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 도입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가격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병당 가격이 47만 원이고 그 치료를 위해서 총 6병이 투약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총 가격은 280만 원입니다. 근데 같은 제약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고요. 예.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효과는 확인됐습니다만 특히 치사율 감소 측면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라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효능적인 부분을 검토했을 때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확보 문제는 어제 우리 국내로 들어온 그 총량이 약 100여 병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투약 대상자는 한 30여 명 남짓 33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한 명이 그러니까 완치는 아니어도 이제 치료를 위해서 6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현재 확보된 물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보는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국내에서 고위험군에 의한 어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규모 확보는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확보가 지금 시급한 과제인데 일단 국내에서는 중증 환자에게 우선 투여하기로 한 방침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효과를 보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WHO는 이 중 60%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의 어떤 시발점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에서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방역에 소홀하면서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요.
그리고 비단 이제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국가들로 이제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2차 대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상황처럼 기존 유행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한 국가 내에서 방역에 완화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추가적인 확진자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처럼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면서 이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물량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재기가 기승을 부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렘데시비르 역시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두고 벌어지는 일부 국가의 사재기 현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러주시죠. 실제로 이와 같은 유사한 거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크게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특히 미국에서 우리 방송 보도를 보면 시민들이 그 어떤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현상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개인 이기주의였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두고 국가 간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이른바 얘기하는 그 백신 신동맹, 그러니까 유럽 연합 4개국이 맺은 동맹에 의해서 이 동맹이 왜 이루어졌냐면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에 맞서기 위한 어떤 조치의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을 하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사재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WHO는 백신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백신은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 발견된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돼지 독감 바이러스 사람도 옮을 수 있는 건지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단 이 돼지 독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향후에 지구상에서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병원체 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돼지 독감 바이러스, 돼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돼지라고 하는 숙주에 감염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 돼지는 우리가 흔히 혼합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숙주종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을 했을 때에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이른바 신변종 바이러스를 출현시키는 어떤 숙주종이 대표적인 게 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때도 이 돼지를 숙주로 해가지고 발생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부의 돼지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중국 연구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도축장과 양돈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걸 봐서는 실제로 돼지 독감 바이러스 이번 발생한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하는 능력은 있는 걸로 판정이 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돼지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일어나는데 사람 간 전파가 얼마나 용이하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병원성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돼지를 시작으로 또 다른 재앙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전파는 깜깜이 감염 비중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럴 때일수록 개개인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